흑연은 잘 부서졌다. 사람이 그런 것처럼 흑연도 강하지 않았다. 나는 다행히 흑연은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사람이었다. 나는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구성 성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처럼 계속 강해 보였던 나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나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하고 놀랐다. 놀랐다는 점에서 다시 놀라는 그런 놀람이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지승 작가의 아무튼 연필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랩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처방전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 첫 시간입니다. 드디어 시즌3에도 네. 드디어 이런 게 처방전이 처방전에 처방전이 나왔다. 주지도 않고 또 왔다. 그동안 사연을 모아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그 사연에 대한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아무튼 연필 속 한 구절이었는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이아몬드랑 연필의 그 재료가 되는 흑연이 구성 성분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냥 다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명한 스피치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 앞에 갔을 때 긴장하지 않고 말을 하는 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도 바지를 입을 때 뒤뚱뒤뚱 거리고 어차피 때가 되면 화장실을 가고 밥을 먹어야 되는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계속 잊지 말고 기억을 하면은 떨리지 않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다이아몬드든 흑연이든 다 같은 사람이다. 결국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단골 비유잖아요. 어디 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쵸, 연필과 그쵸. 다이아가 어디 결국은 묵상이나 탄소, 이런 거에 많이 나와요.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다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 막 이런 단골 소재 같은데 생각해 보면 재료만 같지 엄청 다른 결과물이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흑연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력들은 다를 거기 때문에 같은 사람도 그만큼 더 공을 들이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 두 사람의 비유가 책 내용에 있습니다. 왠지 뻔하네. 자, 과연.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 건가요? 오프닝에서 딱 요걸 던지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꼬리를 물었는데 연필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낼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낼 수 좀 있다. 대단합니다. 네. 저희 아무튼 시리즈 되게 오랜만이죠. 네, 한 저희가 12개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또 시즌 1 초창기에 2020년 6월에 했더라고요. 그때 진짜 어. 징그럽게 했죠. 세월 빠르다. 진짜 힘들게 했죠, 그때. 1년 반 전이네요, 거의. 10개. 아무튼 뭐라 할기 뭐 다시 해볼까 이런 거 하다가 다시 돌아온 아무튼은 처방전입니다. 네. 자, 연필? 사연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오디오 클립에 제이드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청년 도배사 이야기를 엄마께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이벤트 했을 때 보내드렸거든요. 네. 제이드님 당첨되셔가지고. 네네. 요즘 에세이 읽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재밌으셨대요. 그래서 책 추천 부탁드려요. 부모님께서 기나긴 겨울 적적하지 않게 읽으실 만한 책 큐레이션 해주세요. 어떤 취향이실지 저도 궁금하고 신기하답니다. 이런 청년 도배사 이야기를 어머님과 보고. 함께 읽으신 네. 독자님이네요. 첫 번째로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온 시즌 3에서. 사연이었어요. 네, 저희가 골라서 한 게 아니라 네. 순서대로 가서. 선착순이었어요. 선착순. 당연히 접수순이죠. 병원도 다 그런 거니까. 이거 순서 바뀌면 화난다고요. 저쪽 주문 제가 먼저 주문했는데 저기 먼저 나와요? 맞아요. 오해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약도 음식도 그렇고 하는데 들리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3주 전쯤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저희가 또 묵은지만큼은 아니지만 묵혀두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한 회차에 한 작품을 소개하는 게 시즌3 컨셉이다 보니까 처방전은 원래 3명이 다 하나씩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하나로 또 묶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주 책플릭스는 3개가 업로드됩니다. 통성한 오늘이 주말. 1탄인가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까먹으면서 들어주시기를. 네, 목금토 3일로 올라갈 거고요. 한 회차는 좀 짧더라도 3개 합치면 기니까 네. 즐겁게 그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아무튼 연필로 덕PD가 준비를 했는데요. 3탄까지 이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참여 안내 공지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책플릭스 붙여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방송 들으신 소감 많이 남겨주시고요. 듣고 계신 채널에 댓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감상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이 있어서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처럼. 그렇죠. 오늘은 나는 이 작품 재밌게 봤는데 책플릭스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제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댓글이나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 책 선물, 또 풍성한 이야기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님과 겨울에 함께 보면 좋은 작품 덕PD가 아무튼 연필 골라왔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아무튼 어떤 얘기일지 궁금합니다. 네, 연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쓴다. 네. 연필 덕후. 오. 자, 일단 이분이 누군지가 아무튼 시리즈 궁금하잖아요. 네. 김지승 작가는 엠네스티 같은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발간하는 매체 같은 데서 에디터, 기자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작가 소개를 좀 찾아봐도 정보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서사, 여성적 글쓰기 이런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실제로 이 책도 자기의 이야기, 연필에 얽힌, 그리고 페미니즘 에세이로서의 면모가 좀 있습니다. 연필인데 되게 독특하죠? 어머니께서 이제 청년 도배사 이야기를 읽고 좋아하셨다고 우리 그 제이드님께서 남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좀 이게 어쨌든 어머니 여성수화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또 부모님 세대는 아무래도 좀 연필에 친숙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 왜냐면 이게 되게 옛날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연필에 얽힌 옛날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자녀분이라고 해도 연필이라는 공통 소재는 있으니까 얘기하기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성인이 된 다음에 독립한 뒤로는 사실 연필 쓸 일이 많지 연필 않거든요. 아시죠?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할 때 솔직히 연필 많이 쓰잖아요. 기억이 시장이니까. 또 많죠. 깎아주시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아날로그의 시절. 그렇죠. 연필 5개씩은 꼭 가지고 다녀라. 맞아. 다 깎아놓고. 맞아. 뭉툭하면 못 쓰니까 필통에 들고 다니던 시절 다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님과 그런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와 봤고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주로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2부는 버지니아 울프 연필의 확장이 놀랍네요. 데리고 울프도 건너가네. 연필을 썼나? 연필 썼나 봐요. 아. 썼어요. 예. 그리고 작은 아씨들의 그 원작자인 루이자 메이 올컷 다 연필로 쓰셨나봐요. 도로시 파커 같은 작가들과 이 연필에 얽힌 이야기들. 아무튼 시리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과 그 소재 양말도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역사, 연필의 역사나 연필의 어떤 그런 정보까지 다 담겨 있는 연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작가 본인이 이제 연필 덕후기도 하고 제가 이제 책 읽다가 알게 되는데 연필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래 있겠지. 세상에 왜 없는 게 없겠어. 없어요. 오히려 싫어하는 모임처럼 약간 덕후들은 연필을 좋아하는데.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무슨 있겠죠, 얘기가 있겠죠. 오갈까? 흔한 덕후들이 그렇듯이 희소한 연필 컬렉션. 서로 희소한 보여주고. 게 있구나. 1800년대 어떤 나라에서 어떤 회사가 생산한 무슨 한정판 무슨 연필 네, 이런 게 우표 있겠네요. 모으듯이, 예. 어머. 그런 게 쓰지도 막 못하겠네. 도자기 같은 골동품처럼 어. 그 쓰지도 못하는 얘기가 그럼 자 이 연필을 한 타스를 다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어, 한 자루만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냐 그게 또 다른데 한 타스 정도면 저 하나 정도 써볼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어. 근데 또 컬렉션 모으는 사람들 마음은 그치, 그렇지 그치. 않더라고. 완벽하게 딱 그치. 보존해놔야 10자루 되니까.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왠지 9자루를 어떻게 쓸 것 같은데 10자루가 있으면 2자루를 채워놔야 되는 거야. 아,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연필에 대한 이런 저런 정보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연필을 마지막으로 썼던 게 언젠가 되돌려 보니까 기억도 안 나. 기억 안 나죠? 제가 연필을 그냥 막 여기 예를 들어 녹음실에 연필밖에 없어가지고 급하게 쓸 때 빼고 진짜 제가 필요했었던 때가 언젠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2017년에 언시 준비할 때 전 토익 볼 때. 토익 볼 때 어. 정확하게 토익 볼 때 맞아. 샤프 안 썼어요? 네, 토익은 연필이 잘 빨리 네. 칠해지거든요. 네, 왜냐면 두껍게 나와야 되니까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등학생 때인 거예요. 맞아요. 막 수학 같은 거 풀 때. 왜냐면 우리가 취업할 때나 대학에서는 기본으로 볼펜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연필을 그렇죠. 많이 쓰고요. 뭐 두 분은 이런 연필에 얽힌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 했던 게 연필을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사실 연필을 안 쓰잖아요. 진짜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수학 풀 때도 저는 공간이 좁으니까 샤프를 썼던 것 같아요. 조그만 글씨를 많이 써야 되니까. 깨알같이. 연필은 그리고 안중이 계속 깎아줘야 돼서 깎아야지. 맞아. 시간 없는 수험생 직장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연필이에요. 맞아. 그래서 대학생 때도 당연히 그랬고 어느 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몇 달 전에 이사 준비를 할 때 집에서 각진 그때 종이 필통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네모난
박스 형태의 필통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잔뜩 들어있길래 뭘 이렇게 어렸을 때 뭐 보물일까 하고 열어봤더니 연필이 이제 각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필, 안 깎은 새 연필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새 거를 근데 다 모아놓은 다른 종류. 통이었네. 새 거 아끼는 거, 그것도 좀 연필 중에 써버릴 수 있는 연필 말고 그 연필 덕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 있어, 아끼는 그런 거 거 있잖아요. 있어. 무늬가 되게 좋아하는 무늬던가 캐릭터가 되게 희귀한 거든가 그거를 잔뜩 모아놓은 게 안 깎은 게 새 거가 잔뜩 나와서 난 심지어 케이스가 예뻐서 모아놓은 것도 있었어. 그렇죠. 연필 어머. 이런 이 연필을 모으는 이유는 연필의 성능보다는 그런 수집의 가치 때문에 모아놨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 연필, 어렸을 때는 연필도 전문가였던 거예요. 이제 연필만 보면 이게 잘 써지는 연필인지 그렇지. 맞아. 후진 연필인지 딱 알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자기가 전문 분야인 게 다 있잖아요. 캐릭터라던가. 저도 그때는 연필 쓸 때는 연필만 만져봐도 아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감별할 수 있는 한때는 연필 전문가였는데 이게 이제는 저 박스 안에 정말 저 예쁜 연필들 빛도 못 보고 있구나. 갑자기 그치. 아련아련해지더라고요. 이사할 때나 찾고 그 연필 버렸나요? 결국 그대로 냅뒀어요. 못 버렸어요. 다른 곳에 어. 버렸어요. 내비더 있다. 그 나중에 혹시 알아? 이 연필 연필 덕후가 누가 덕후인데? 비싼 값에 아 팔리지. 맞네. 요런 재테크 가치는 또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연필 좋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필 하면은 제가 왼손잡이였어가지고 맞네. 어렸을 때 아. 이 손날 끝에 까맣게 묻어놨던 맞아, 맞아. 기억이 왼쪽부터 있어요. 오니까. 그게 되게 엄마한테는 혼나고 애들한테 어. 너 왼손잡이야? 를 맞아, 보여주는 맞아. 증거였거든요. 아, 근데 헐. 오른손잡이도 그거 생기는데 그러게. 윗줄이 있으니까 아, 여기 그래. 조심하겠다. 아, 그렇네. 저는 엄청 심했어요. 저 심하네. 지워질 수도 팔토시나 있어. 이 손목에 있는 와이셔츠 이런 데는 다 까맣게 되는 그럴 수밖에 거죠. 없구나. 근데 또 게다가 좀 사비를 좋아했어요. 사비 연필은 더 묻어나고 사비는 소묘용인데. 네, 더 번져요. 근데 또 그때 연필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애들이. 어.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사비만 골라서 썼거든요. 아. 골뱅이라는 문방구가 있었어요. 이런 추억이 네, 있다고요. 맞아요. 그곳에서 사비만 노란 색깔만 자꾸 사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묻어놨던 그때 기억이 딱 나네요. 저는 추억이라고 하면 연필 깎기인데 연필보다는 그쵸. 딱 그 깎기도 보시면 여러 아실 가지야. 겁니다. 자, 여러분 깎아줘였으니까. 하이샤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마 사진 보시면 알죠, 아는데 알죠. 전 알아요. 기차 앞에 기관차처럼 생긴 어. 그 실버 손잡이가 이렇게 눌러서 네, 땡겨서 맞아요. 끼우고 컥컥컥 이렇게 한 막 거 길이 있었죠. 조절하고 어. 이제 뒤에 돌리는 거. 맞아. 그게 그렇게 멋있어.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막 그걸로 뭉툭해지지도 않은 연필 깎다만 혼나고. 점점 연필이 어, 짧아져. 그걸로 깎으면. 그 반에서 그거 하나 있으면 맞아요. 다 사용해. 맞아. 그리고 대학원 제가 다닐 때는 논문이나 발제문 이런 거를 그때만 해도 이제 약간 섞어서 쓸 때였어요. 이제 태블릿으로 보는 거랑 그 실제 출력해서 보는 거 섞어서 쓸 때였는데 색연필을 썼거든요. 우리 그 아. 그림 그릴 때 쓴 색연필 말고 교정 나무로 되네. 깎아야 되는. 깎아야 되는 거. 그런 거 할 때도 그 미니 연필 깎기에서 막 깎았던 아니면 칼로도 많이 깎았어요, 저는. 왜냐면 연필 깎기로 깎으면 너무 샤프해지는, 그러니까 너무 날카로워지니까 맞아. 뭉툭해야 좋으니까. 그래야 그런 잘 거. 나오고 맞아. 그랬던 기억들이 연필 깎기에 대한 기억도 있고 이렇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연필에 얽힌 이런저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쵸. 자, 저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작가가 원래 경상도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경상도에서 태어나 살다가 전라도로 전학을 갔어. 근데 어렸을 때는 이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일이잖아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고 친구들 막 다 없어지고 꼬맹이도 완전히 간 거니까. 근데 작가가 이제 엄마와 함께 성당에 다녔는데 성당에서도 뭐 약간 제 이사 왔다더라 하고 또 경상도와 전라도는 말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막 피가 나버리니까. 그쵸. 말씨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따처럼 되는 거죠. 좀 괴롭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의 표현들이 있어요. 혼자 막 울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랬던 작가한테 그 성당에 있는 젊은 신부님이 이제 달래주려고 연필을 줬나? 아니 연필 아직 안 나왔어. 아, 잘했어. 좀 달래보려고 이제 사제관에 불러다 초코 과자를 준 거야. 네. 뭐든지 이제 초코면 해결되는 그 나이였나? 시절이죠. 아무튼 근데 이 신부님이 애를 사제관에 데려오니까 그 사제관 같은 데 보면 관리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사제관에 여자애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핀잔을 막 주시는 거예요. 잘 짐작은 안 돼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신부가 여자애를 그냥 혼자 있는데 데려오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관리인도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애한테는 또 잘해준 거야. 작가한테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서럽잖아요. 그렇게 자기 때문에 왠지 신부님이 잘못한 건가? 그렇기도 하고 거절당하는 존재는 원래 힘드니까. 또 막 또 우는 거야. 어렸을 때. 그 작가를 달래기 위해 관리인이 준 게 연필입니다. 이 나이 지긋하신. 근데 좋은 분이네. 네, 좋은 분인데 근데 이 관리인이 이제 자기 게 아니라 신부님이 사온 거예요. 왜 왜 그 연필이 특별했냐? 한국에서 못 사는 거야.
유럽에서 신부님이 사온 특별한 연필이요? 특별한 연필. 그거 관리인이 막 주고 나서 신부님이 어디 갔어? 내 연필 어디 갔어?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 연필 덕후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일종의 그런 비밀 같은 거를 이렇게 준 음. 거죠. 그 비밀 어떤 그런 소중한 느낌이 이제 생기는 거고 특별한 게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그런 상징의 연필이었던 것이고 문제는 또 이 작가가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또 전학을 가요 사춘기에. 너무 힘들잖아. 다시 경상도로. 너무 힘들겠다. 또 따돌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 따돌림은 또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질감에서 비롯된 따돌림이라는 게 사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작가가 했던 게 이 연필을 꺼내서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 서쪽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무튼 연필이 제가 인용을 많이는 안 했는데 문장이 되게 아름다운 게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한 번도 쓴 적 없던 오셀로를 꺼내 이 오셀로가 연필 브랜드 이름입니다. 서쪽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대로 이 시기를 따돌려 보려고 애썼다. 그 힘들었던 사춘기 시기를요. 이렇게 연필이나 글쓰기라는 행위에 대한 이제 작가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때 싹튼 거죠. 그 뒤로 이제 연필 덕후가 됐고 컬렉터가 됐고 막 벼룩시장 같은데 영국에서 벼룩시장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연필을 사 모으고 뭐 그렇습니다. 또 작가잖아요. 연필이라는 도구로 상징되는 어떤 글 쓰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연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외여행할 때 출입국 신고서는 연필로 쓰면 안 된대요. 왜요? 아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랐어. 지워질까봐? 근데 이제 안 지워지는 연필을 써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 연필 자체가 안 되나? 뭐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기계가 못 읽나? 그러니까 약간 시험처럼. 근데 토익은 아니, 기계가 기계가- 있잖아. 기계로 안 읽잖아. 그리고 출입국 신고서는. 그치. 아무튼 뭐 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 작가가 다니던 회사에 또라이 상사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나 있죠. 모든 기획안의 초안을 컴퓨터 말고 연필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또라이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필기로 써라가 아닌 거야. 볼펜으로 써도 안 된대. 아 뭐야. 설마 원고진 아니겠지? 자, 근데 이 회사에서 유일한 여성 팀장의 기획서를 허공에 막 날리면서 이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있는 정말 있는 실화군요. 실화인가? 서류를 집어 던진다는 게. 근데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얘기가 연필로 쓰라고 했잖아. 네가 뭐가 잘났다고 볼펜으로 써. 내가 삭제하라면 바로바로 지울 수 있게 연필로 쓰란 말이야 라고 소리를 그런 뜻이었구만. 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자기가 뭐가 했는데 바로바로 반영 안 되면 뒤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워딩으로 치어서 인쇄한 다음에 자기가 빨간 펜으로 그쵸. 고쳐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더 거거든. 낫지 않나? 근데 자기 눈에 안 보이게 당장 그 단어조차 사라지게 하고 싶은가 봐요. 싹싹 그리고 지워서. 그냥 뭔가 마음이 급하고 약간 그냥 자기 권력이 딱 그렇게 되는 걸 바로 보고 싶은 건지. 눈에 딱 보이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험들이 이제 82년생 김지영과 또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김지영이 만년필을 되게 갖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는 못 갖고 아빠가 남자인 동생한테만 사준 거예요. 그 만년필이 일종의 연필과 대조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년필은 쓰면은 계속 남는 거고 연필은 되게 부서지고 지워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또 작가의 동료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막 작가랑 하면서 그날 이후로 연필이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읽다가 왜지? 오히려 만년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식의 약간 다른 관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뭐 가부장제적인 유산을 굳이 바라지 않고 대신 연필을 깎아서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타는 거죠. 그렇죠. 훌훌 털고. 나에게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 서사를 이야기할 준비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우울하면서도 의지를 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또 풀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창작에 있어서 연필이 주는 이미지적인 부분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점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이야기를 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연필에는 담겨 있잖아요. 날카롭게 깎아놓고 딱 가지런히 준비해 놓은 다음에 지우개랑 같이 딱. 근데 볼펜은 이제 누르면 바로 이제 시작되는 점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분도 연필을 깎으면서라는 게 사실은 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체력을 기르고 준비를 하고 뭔가 다듬으면서 약간 이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저희가 다이아몬드와 흑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드디어 마지막으로 드리면 역시 빠지면 섭한 이야기. 빠지면 섭하죠. 연필의 핵심 소재인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다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개발 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쵸. 잘 너도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다이아몬드 될 자, 거야. 너도 흑연이고 너도 흑연인데 노력하는 사람은 단단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흑연처럼 부서지고 시커먼 이런 게 된다. 이런 시커매 또. 그치. 그러니까 빛나는 거랑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는데 그 작가가 이걸 이제 어떤 에피소드랑 연결을 시키냐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경험을 또 풀어놓습니다. 막 일상적인 고충 얘기를 하면서도 이 연필 덕후잖아요. 상담사가 연필을 막 쓰고 있는 거야. 자기랑 상담한 얘기를. 그걸 막 보고 있어. 그러면다가 저 연필은 브랜드가 뭔데 저거 속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연필을 덕후다워. 보다니. 덕후다워. 막 다음에 속기용 연필 하나 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작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지승 씨,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흑연처럼 잘 부서지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다이아몬드처럼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치 흑연처럼 살면 부서지는 것처럼 비하하게 되는데 작가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좋은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지향하는 삶은 다른 것들과 포개지고 더해지고 섞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부서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내 거는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은 그걸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인간 1과 약한 인간 2가 손을 잡고 좀 덜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서가 소중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연필로 돌아갑니다. 연필이 흑연이 되게 잘 부서지니까 점토를 섞어서 그걸로 강도를 만드는데 그 강도를 계량하기 위해서 딱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노력들을 해왔던 거거든요. 비율을 조정하고 H를 만들고 HB를 만들고 뭐 B2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뭐 무조건 단단하기만 하거나 무조건 흑연만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섞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나는 잘 무너지고 부서지는 사람들 곁에 있기로 한다. 종이 위에 남는다는 게 그 부서짐의 결과니까. 자,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감동적인데요. 연필에 뭔가 막 내 썰렁지 않습니까? 부서진 나의 일부가 이렇게 종이에 남아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딱 아무튼 시리즈스러운 게 연필이란 소재와 자기의 삶과 어떤 메시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그냥 일기가 아니라. 네. 이제 그런 점을 잘 엮어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작가들과 연필에 대한 이야기, 역사, 그리고 이제 연필 덕질기 이런 것까지 한단 말이야. 이제 남의 그런 덕질은 것들. 들으면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제이드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과 연필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실 테니까 이런 연필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고 또 어떻게 두 분이 섞여 왔는지 조금씩 사실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엄마 맘대로도 안 되고 내 맘대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우리 사이 어떤 절충점들을 찾아서 비율을 조정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조금 간지러울 수 있으나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 기나긴 겨울 그런 걸로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냥 그 연필 써지는 소리 있잖아요. 전 사각사각. 전 계속 그런 느낌이 저도요. 들었거든요. 타블로가 라디오 할 때 그게 있었어. 그 오프닝에 할 때요. 오프닝 시그널이 오프닝이 아니라 그 사각사각이었나? 타블로가 뒤에 혼자서 썰 푸는 게 있거든. 블로노트라고 맞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요. 그게 또 시그니처였다고. 네, 그런 감성이 있네요. 들으는 내내. 요새는 좀 캘리그라피도 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쓰는 아날로그 감성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필도 조금씩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펜슬 하면 아이브로우 펜슬 정도나 그 얘기도 해. 쓰는데 연필 좀 써봐야겠네요. 근데 종이보다 얼굴에 더 많이 그린다. 맞아. 맞아요. 진짜 연필 꽂이가 화장대에 있어요. 그치. 거기에 펜슬들이 가득 꽂혀 있기 때문에 연필로 좀 저도 뭔가 기획안 쓸 때 한번 가끔 쓰긴 쓰는데 써봐야겠네요. 이제 손 더러워진다 이제. 그 묘하게 연필과 그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한 게 예전에는 되게 자기개발처럼 다이아몬드가 돼야만 한다라는 부담감을 기대해. 느껴졌다면 약간 이랬는데 지금 이 에세이는 좀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의 위로.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주에는 부모님과 겨울에 함께 보기 좋은 작품 추천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첫 순서였어요. 네. PD가 아무튼 연필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저와 오지가 준비한 추천작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마치기 전에 아쉬우니까 저희의 클로징 코너라고나 할까요? 이번 주에 뭐 봤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이라는 에세이를 오, 연필 읽었습니다. 때문에? 비슷하죠? 연필 맞춰온 거야? 방송쟁이처럼? 제가 추천할 작품이랑도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오. 브릿지구나. 오, 소름 돋는. 연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책이 더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책 내용이. 그림 그렸나요, 그래서? 아니요? 야, 실천은 좀 다른 문제야. 아, 어떤, 네, 어떤 글을 봤죠, 책이길래. 글을 봤어요. 이 작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가가 그림 유튜버를 하고 있는 이연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얘기를 풀어놓는 그런 유튜브를 하거든요. 맞아요. 엄청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이야기도 엄청 흡입력 있는 네. 유튜버인데. 그 이분이 어떤 책을 쓰셨을까 보니까 에세이긴 한데 타겟층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의 재료부터 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작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데 그림이 우리에게 뭔가 돈을 주거나 우리를 먹여 살려주진 않는데요. 그래서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는 맞는데 반면에 이 그림이 어디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포기를 했다고 해도 그때 그렸던 캐릭터나 뭔가 크로키, 나만의 그런 그림체가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뭔가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저만의 그 크로키가 있었어요. 뭐 V 모양을 한 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호빵 모양 같이 생긴 얼굴형. 그런 거 저는 그냥 혼자 심심할 때 계속 그리게 되는 캐릭터 하나씩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결국은 전공을 하진 않았어요. 뭐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근데 지금도 그 피아노를 보면은 꼭 한 곡씩은 쳐볼 수 있는 그런 곡이 하나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걸 끝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다른 게 갑자기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로 시작을 못할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따금씩 꺼내볼 수 있는 한 곡이나 한 점의 그림처럼 내 안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그림 자체도 남지만 그 그릴 때 내가 막 집중했던 그 기억이랑 그렇지. 추억도 같이 남으니까 맞아요. 그 경험 자체는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컬러링북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드로잉을 바로 하기 애매하면은 그런 것도 되게 약간 막 행동으로 하는 ASMR 맞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뭐 겨울에 하기 특히 좋다. 겨울에 추천작으로 가고. 맞아요. 연필을 들고 이렇게 살짝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우리 제이드님 어머님도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처방전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네, 덕PD의 처방전에 대한 평도 좋습니다. 약효가 잘 들었는지. 네, 그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